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힌 8월의 경제 지표가 또다시 우울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성장 목표 달성을 독려해 보지만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국제 유가의 하락을 가져왔다는 분석도 제기가 됐고,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이 한국 경제를 배우라, 이런 충고까지 나왔습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 중국 경제가 8월에 더 둔화되면서 우울한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가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물가 하락과 무역 분쟁으로 저성장의 늪에 갇힐 위험이 있다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어서 14일에 발표된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이 9년 만에 가장 가파른 연간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동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조치들은 경제 상황을 전혀 호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단기적인 성장이나 투자와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편중된 경제의 재균형을 희생하더라도 중국을 서방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지적대로 중국은 지금 자동차, 반도체, 재생에너지 장비와 같은 이 우선순위 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들이 중국 경제 성장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학자들은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에 지출을 늘리기 위한 강력한 부양책이 없다면 중국은 일본의 수십 년간의 침체 또는 과거 유럽과 미국의 부동산 위기 이후에 고통스러운 부채 워크아웃과 유사한 가격 하락 그리고 성장 둔화라는 그 어둠의 시기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연구 책임자인 카트리나 엘은 지금 중국 당국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저 허우적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경제는 도대체 얼마나 부정적일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7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하락을 했고 인플레이션은 제로에 가깝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서 8월에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중국 제조업체의 수익이 감소하고 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장에서 중국이나 심지어 전 세계가 제품을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8월 자동차 판매는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면서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마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의 14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8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쳐서 전월에 전년 대비 2.7% 증가해서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산업 생산은 7월에 5.1%에서 4.5%로 감소를 했고, 건물, 장비 및 기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8월까지 3.4%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첫 7개월에 3.6%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주택 가격은 금리나 주택 구입 제한 완화, 또 미분양 주택 매입 약속 등 이 부동산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7% 하락해서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는 15일 차이나 인덱스 홀딩스의 리서치 디렉터인 첸 웬징의 견해를 인용해서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이 앞으로 더욱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 당국의 주택 경기 재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소비자들에게 전혀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전망 또한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더욱 하락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5월 중순에 최고치 대비 무려 40% 이상 하락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5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의 중국 경제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월저널에 따르면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없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마저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기대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12일 공산당 간부들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날 발언은 지난 7월에 했던 짓이,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확고하게 고집하라, 이 발언과는 그 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 경제 회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등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들이 그런 방식을 전혀 따를 의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중국의 특성상 시진핑이 한번 지시를 했으면 그런 발언을 시진핑 스스로 취소하지 않는 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밀어붙이는 참 기괴한 특성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 공산당 일당 독재의 잘못된 뿌리가 중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문이 중국 경제를 거론할 때마다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 중국 경제 회복은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월저널도 중국 문제의 근원은 여전히 골마 터지고 있는 부동산 붕괴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서 정부 수익이 줄어들고 투자가 억제되며 소비자들이 더 자유롭게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클로이스의 경제학자들은 2021년 이후 중국 전역의 주택가격이 주요 도시에서 기록한 30% 하락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중국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18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무려 2경 3,976조 원의 재산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중국 경제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 재산상 손실을 본 수많은 중국인들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경제의 부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호텔 체인 메리엇 인터내셔널의 CEO인 앤서니 카파노는 이번 달에 뉴욕에서 열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소비자 신뢰에 진정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장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부동산에서 첨단 제조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해서 더 강력하고 자급자족적인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약세를 만회한다, 이런 정책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전략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중국이 어떤 제품이든 많이 만들어 수출하기만 하면 모든 국가들이 환영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전제가 그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까지도 중국의 그런 수출 전략에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도는 일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주요 신흥 경제국들이 중국에 대한 무역 조치를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조치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소위 인민을 위한 정부, 그리고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중국 공산당이 정작 인민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도 궁극적으로 인민들이 호응해줘야지 잘 사는 나라가 될 터인데, 인민이라는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경제정책을 펴니까 그런 나라가 잘 될 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경기 침체가 국제 유가의 하락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국제 철광석 가격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가 2년 9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가 배럴당 60달러대로 주저앉은 데 이어서 글로벌 유가의 기준인 북해산 브렌트유의 70달러 선이 붕괴된 겁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2022년 3월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았던 국제 유가가 전쟁 전인 2021년 말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이런 유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라는 겁니다. 월저널이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철광석 국제 가격도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36% 하락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로 주택 착공이 대폭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지난 12일 중국이 한국의 길을 따라간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혁신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베이징의 정책 이반자들은 일본보다는 서울의 경제 방식을 모방해야 된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책 이반자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경제 침체를 상쇄할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며 여기에 한국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한마디로 수십 년간의 고도 성장 이후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실기업 구조 조정이나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어떻게 해갔는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가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중국 경제 성장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충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근본적인 한계, 그러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부분, 그리고 서방 체제와 적대적이라는 그 문제들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진짜 배울 점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결국 중국 인민들의 대각성이 없이는 중국 경제 부활은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